로타리 활동 막상 시작하시면서 아호라는 거, 이거 좀 독특하다고 느끼셨죠? 왜 굳이 본명 대신 다른 이름을 부를까?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질문일 겁니다. 특히 선배님들이 서로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호로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존중의 의미는 알겠는데 근데 그 뿌리가 대체 어디서 온 건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문화가 됐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 아호 문화를 이해하는 게 로타리의 핵심 철학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당신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3가지 정도 책상 위에 펼쳐놨습니다. 첫 번째는 로타리 내부에서 신입 회원들을 위해 만든 아주 따뜻한 안내 자료고요. 아, 네. 아호의 의미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자료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학술적인 자료인데요. 바로 한국민족문화 백과사전입니다. 이름이라는 개념이 우리 문화 속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 의미를 가져왔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마지막은 또 아주 흥미로운 사회학 연구 보고서. 국제적인 로타리 문화가 한국에 딱 들어와서 아호라는 독특한 형태로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어요. 이 3가지를 넘나들다 보면 정말 하나의 퍼즐이 탁 맞춰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아호가 그냥 별명이 아니구나.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만들어낸 아주 지혜로운 발명품이구나 하는 사실을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목표는 명확해졌네요. 단순히 아호가 뭔지 아는 걸 넘어서 이 문화가 100년도 더 전에 시카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당신이 속한 한국의 클럽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이 작은 호칭 하나가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그 속살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모든 것은 1905년 미국 시카고였습니다. 네, 그 사회학 연구 자료가 당시 시카고의 분위기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20세기 초 시카고는 정말 거대한 산업도시였죠. 네. 공장 굴뚝은 쉴 새 없이 연기를 뿜어냈고 사람들은 기회의 땅이라고 하면서 막 몰려들었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극심한 외로움과 단절감이 있었어요.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모든 인간관계가 꼭 거래처럼 느껴지는 그런 차가운 대도시 그 자체였죠. 그런 환경 속에서 변호사였던 폴 해리스가 무언가 다른 걸 꿈꿨군요. 자료를 보니까 그가 원했던 건 어린 시절 시골 마을에서 경험했던 따뜻한 우정, 공동체 의식 이런 거였다고 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전문 직업을 가졌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친구들을 모은 거예요. 변호사, 광산 엔지니어, 석탄 상인, 양복점 주인. 직업은 다 다르네요. 네, 직업은 모두 달랐지만 진정한 우정과 상호 협력을 갈망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들은 무슨 딱딱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 서로의 일터를 돌아가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로타리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군요. 회원들의 사무실을 순회, 로테이팅하며 모임을 가진 것에서 유래했다는 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그렇죠. 고정된 장소, 그러니까 권력의 중심이 없다는 걸 상징하는 거군요. 오늘은 당신 사무실에서, 다음 주는 내 사무실에서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만난다. 이런 의미.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등의 철학을 제도적으로 완성시킨 첫 번째 장치가 뭐였냐면 바로 이름 부르기 문화였어요. 이름 부르기요? 네. 당시 서구 사회도 공식 석상에서는 격식을 엄청 차렸거든요. 스미스 박사님, 존스 교수님, 의원님처럼 직함이나 성을 비루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로타리는 창립 초기부터 이 모든 세속적인 타이틀을 클럽 문화태 그냥 내려놓고 들어와라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대신에 밥, 메리처럼 그냥 서로의 퍼스트 네임이나 편한 닉네임을 부르기로 한 거군요. 그럼 이건 단순히 친해지자는 제스처, 이걸 넘어서서 조직의 DNA 자체를 평등하게 설계하려는 아주 의도적인 장치였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많은 조직들이 수평적 소통을 구호로만 외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타리는 호칭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소통의 도구부터 바꾼 거죠. 당신이 사회에서 의사든 변호사든 사업가든 상관없다.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그저 봉사를 함재하는 동등한 로타리안일 뿐이다. 이런 선언이었던 겁니다. 이게 로타리가 100년 넘게 확장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정체성이었고요. 그런데 이 정말 멋진 평등주의 문화가 바다를 건너서 한국에 딱 도착했을 때 아주 흥미롭고 거대한 장벽에 부딪힙니다.
저희 앞에 놓인 이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지죠. 그렇죠. 한국은 뭐 잘 아시다시피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장유유서, 그러니까 어른과 젊은 사람,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위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잖아요. 맞아요. 상대방, 특히 연장자나 상급자의 이름을 직접 부른다는 건 이건 뭐 상상하기 힘든 큰 결례였죠. 지금도 회사에서 부장님 이름을 직접 부르진 않잖아요. 큰일 나죠. 김 부장님이라고 부르지 영수 씨라고 부르면 안 되죠. 게다가 우리 문화는 한 사람을 부르는 이름도 참 다양했어요. 어릴 때 부르는 아명, 성인이 되면 집안 어른이 지어주는 자, 심지어 사는 동네나 남편 벼슬에 따라 부르는 태코까지. 네, 수원댁, 참판댁처럼요. 이런 복잡하고 섬세한 호칭 문화 속에서 갑자기 자, 우리 서로 이름을 부릅시다 라고 하니까 다들 당황했겠는데요? 당황을 넘어서 품위가 없다, 예의가 아니다 이런 저항감까지 느꼈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 로타리 선구자들의 정말 놀라운 지혜가 발휘됩니다. 아, 서구의 그 격식 없음, 인포멀리티를 그대로 수입하는 대신에 이것을 한국적인 품격 있는 친밀함, refined familiarity로 번역해내기로 한 거죠. 와, 문화적 번역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 번역의 결과물이 바로 아호였군요. 완벽한 해법이었습니다. 아호라는 게 원래 한국 역사에서 학자나 예술가들이 스스로의 인격이나 지향하는 바를 담아서 짓던 우아한 별칭이었잖아요. 네, 퇴계 이황 선생이나 다산 정약용 선생처럼요. 그렇죠. 여기에는 그 이름 자체에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이걸 로타리에 도입하니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던 거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회장님, 박사님, 사장님 같은 사회적 직함을 내려놓게 하니까 로타리 본연의 평등 정신은 그대로 실현할 수 있었고, 네. 그렇죠. 상대의 본명을 직접 부르는 결례는 피하고 청산동료, 우덕동료처럼 불러주니까 한국적인 예법과 품격은 지킬 수 있었던 거고요. 와, 이건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정말 창조적인 융합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 로타리 본부에서도 한국의 아호 문화를 아주 성공적인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 사례로 높이 평가합니다. 서구의 닉네임 문화랑 비슷하면서도 그 안에 깊은 존중의 의미를 담았다는 점에서 아주 독특하죠. 그러고 보니 아호를 영어로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작가들이 쓰는 필명, 펜네임 하고 그 철학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 필명이요? 그냥 부르기 편한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랑 지향점을 담아서 스스로 정한 이름이라는 점에서요. 오, 아주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필명이 작가의 문학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아오는 한 로타리 안의 봉사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클럽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아오가 실제 로타리안들한테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네, 이제 로타리 내부 안내 자료로 초점을 한번 옮겨보죠. 이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아우를 부르는 이유는 이름보다 태도를 먼저 보기 위해서라고요. 사실 우리 본명에는 수많은 꼬리표가 따라붙잖아요. 어느 학교 나왔고, 직업은 뭐고, 사회적 위치는 어떻고. 그렇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막 서열화하고 판단하게 되죠. 맞아요. 하지만 아호는 그 모든 배경 정보를 싹 지워버리는 리셋 버튼 같은 겁니다. 아호는 직업도, 지위도, 재산도 아니니까요. 아호를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의 그 빼곡한 이력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의지와 다짐을 불러주는 행위인 거예요. 와,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불러주는 이름이라는 말이네요. 실제로 아홈을 짓는 방식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유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의 굳건하고 변치 않는 모습을 닮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청산이나 백운, 송암 같은 아호를 짓는 자연지향형이 있습니다. 아, 저분은 소나무 바위처럼 든든한 분이 되고 싶구나 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나 빛처럼 봉사하고 싶다는 다짐을 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태양이나 신광처럼요. 그런 희망지향형도 있고 인이나 신검처럼 자신이 평생 지키고 싶은 윤리적 가치를 담는 가치지향형도 있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시대의 변화예요. 최근에는 젊은 세대가 들어오면서 스마일이나 해피, 빅맨 같은 친근한 영어 닉네임을 아호로 쓰는 경우도 늘고 있어요.
하하, 재밌네요. 청산 선배님이랑 스마일 후배님이 같이 봉사하는 모습이라 멋진데요. 결국 한자 이름이든 영어 이름이든 형태는 달라도 그 본질은 같군요. 사회가 나한테 붙여준 이름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한 가치로 불리고 싶다는 선언.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개인의 다짐으로만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약속이 되게 하는 중요한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요? 바로 대부제도와 명명식이죠. 신입 회원이 들어오면 클럽에서 존경받는 선배 회원이 멘토, 즉 대부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과 비전,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아호를 고면하고 지어주는 거죠. 아, 혼자 짓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선배가 함께 고민해 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클럽 전체가 모인 주회 시간에 명명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사회의 555씨는 우리 클럽의 55 동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고요. 아, 이 의식을 통해서 개인은 사회에서의 아무개에서 로타리 공동체의 어떤 가치를 지닌 동료로 거듭나는 중요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통과의 의례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냥 뭐 분기 좋자고 하는 그런 의례는 아닐 텐데요. 한번 상상해 보죠. 만약에 의사, 변호사, 대학 교수, 기업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계속 김 원장님, 최 대표님, 박 교수님 이렇게 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자유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들 겁니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은 아무래도 발언하기가 조심스럽겠죠. 그렇죠. 대표님 의견에 내가 감히 토를 달아도 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겠죠? 바로 그거죠. 그런데 아호를 부르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사회학 연구 보고서는 아호 문화가 가져오는 실질적인 효과를 세 가지로 분석하는데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효율적인 의사결정입니다. 아호를 부르는 순간 토론의 중심이 누가 말했는가에서 무엇을 말했는가로 이동합니다. 아, 최 대표님의 의견이 아니라 우정, 유정 동료의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수평적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훨씬 창의적이고 대담한 봉사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활성화됩니다. 수직적 문화가 가진 비효율성의 껍질을 깨는 효과가 있군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강력한 유대감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잠시 짚고 넘어가면 좋은데요. 이게 돈이나 건물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이 아니라 신뢰, 네트워크, 협력 같은 보이지 않는 관계의 자산을 말하거든요. 아,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 같은 거군요. 네. 우리는 아호를 부르는 사이야 라는 이 인식이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 아주 끈끈한 심리적 계약, 즉 강력한 사회적 자본을 만듭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라 있다면서요? 전 그거 보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제가 모든 서구 단체를 탄압하면서 로타리를 강제 해산시켰던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공식적인 조직은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하지만 회원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요회라는 비밀 모임을 만들어서 매주 수요일마다 몰래 만나서 관계를 이어나갔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조직의 간판은 빼앗겼지만 아호로 맺어진 인간관계, 그러니까 그 사회적 자본은 살아남았다는 강력한 증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그리고 이게 아호 문화가 가진 세 번째 효과, 바로 지속 가능한 봉사의 동력으로 이어집니다. 이 강력한 유대감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상상을 초월해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로타리안들이 매년 수행하는 자원봉사 시간이 최소 4,700만 시간에 달한대요. 4,700만 시간이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걸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약 8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1조 원이요? 아호는 1905년 시카고에서 시작된 서구의 평등주의가 한국의 깊은 존중 문화와 만나서 탄생한 아주 독특하고 지혜로운 문화적 발명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직위의 벽을 허물고 수평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결국 초화의 봉사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사람들을 묶어주는 강력한 사회적 자본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시대에 한자로 된 아호가 좀 낡고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나 이렇게 묻기도 하세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타당한 질문이죠. 하지만 수많은 이름표랑 직함을 달고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잠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한 사람의 의지와 가치를 담은 이름으로 서로를 만나는 이 문화의 본질은 오히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면을 잠시 벗고 진정한 동료로 만나는 시간이니까요. 오늘 이 깊이 있는 대화가 로타리에 갓 입회하신 당신이 가졌던 그 작은 궁금증을 로타리라는 공동체가 가진 깊은 철학과 역사에 대한 자부심으로 바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세대가 계속 들어오면서 아호 문화는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한자 이름이든 영어 닉네임이든 순우리말 이름이든 그 형태는 계속 변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상대를 동등한 봉사의 동반자로 대한다는 핵심 정신만큼은 변치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호에는 어떤 약속과 다짐이 담겨 있나요?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당신은 앞으로 어떤 로타리안으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